자, 이번 시간은 테마 3번이 되겠습니다. 테마 3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중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하고 중개업의 차이점입니다.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그 내용은 판례가 주로 매년 출제가 되는데, 일단 중개라는 용어와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중개. 중개람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즉 5가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끼어들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알선한다는 것은 흥정을 붙여주는 건데 한 번 정도 흥정 붙여주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근데 2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도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을 비교해 봤더니 중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알선의 대상물은 5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5가지를 알선 흥정의 대상물로 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줄여서는 토, 건, 입, 공광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 건, 입, 공광 토, 토지, 건,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 임목, 공,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5가지 종류의 물건에 대해서 알선을 하는데 알선의 수가 한 번입니다. 우연한 게 한 번. 이와 같은 한 번 알선했을 때 보수를 받고 한 번 알선했건 보수를 안 받았건 상관없이 이 토, 건, 입공광이라는 5가지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알선하면 중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알선했을 때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행자 누구든지 해도 됩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즉 개공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 그런데 이 중개업이 성립되려면 토, 건, 입, 공광 이 5가지 종류 물건에 대해서 알선의 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보수를 받아도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며 또한 보수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한 건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해야 되고 보수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중개업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즉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즉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고 처벌받습니다. 자, 그 밑에 무등록 중개를 한 자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를 비교했습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를 한 자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한 번 알선한 거예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도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를 한 자는 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무등록 중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한 사람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를 한 자와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약정은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중개를 한 자가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는 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수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와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을 받기로 한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만일 보수를 받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에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받습니다. 주의할 것은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중개를 의뢰를 했거나 또는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중개를 의뢰한 이 의뢰인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등록자에게 중개를 의뢰했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게 중개를 의뢰했건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에 관련된 판례와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가 이제 나오는데 이 판례가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는 약 8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쭉 공부하면서 판례는 잘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중개 관련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1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판단은 이 행위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행위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두 번째, 중개 행위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양쪽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업공사가 혼자 중개를 해요. 이는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거죠. 이는 혼자 중개에서 단독 중개 행위라고 하고, 근데 매도만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예요. 매수 의뢰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사는 매수만 의뢰받았고 매도는 의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만 중개를 의뢰받았지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이 중개를 할 수 있죠. 이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만 중개를 의뢰받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즉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이것도 공동중개라는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3번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일회성의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중개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 대상물인 토, 건, 입공강 5가지 물건 종류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알선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무등록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은 아니고 무효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유효이고 그 말입니다. 유효이고 다만 중개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혜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동네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매매를 알선해 줬더니 보수를 받기로 했다. 보수 받기로 약속한 거 유효입니다. 그렇지만 뭐 3억짜리 아파트 알선하고 뭐 보수를 5천만 원만 다 약정했다. 이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적당한 선에서 유효하게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데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즉 남의 자격증과 남의 등록증을 빌려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은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우리 사무소를 방문한 을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서 흥정해주고 중개해주는 게 중개행위인데 이거는 등록증 자격증을 양수받아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소에 쳐준 을이라는 사람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흥정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므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 계약을 한 것이죠.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에서 이제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1번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즉 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보수를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이에 대한 판단은 중개의 계속성, 반복성 및 영업성의 유무 그 다음에 규모 몇 병짜리 했느냐 횟수 몇 번 했느냐 동기라는 것은 왜 중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에 알선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 반복적 중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등록 중개업도 아니죠. 그래서 처벌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거래 알선을 하였더라도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였거나 보수를 받기로만 약정하였을 뿐 실제로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리 계속적인 알선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를 안 받았으므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컨설팅 즉 상담을 컨설팅이라고 하죠. 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즉 부동산 컨설팅 하면서 이에 따라서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겠죠. 5번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란 돈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한 알선을 업을 하면 즉 저당권 설정에 대한 알선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이것도 역시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네.